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그 안에서 한 소년이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 순간 소년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12살 민주는 그날 자신의 작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눈물을 삼켰다. 민준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한국 가정의 따뜻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 공기놀이와 축구공이 오가는 골목에서 그는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놀았다. 아버지 현우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남자다운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매일 저녁, 현우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 커서 나처럼 강한 남자가 되라. 그 말은 민준에게 꿈처럼 들렸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학교에서 소녀들처럼 긴 머리를 동경하고 옷가게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마다 현우는 그런 민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준이 어머니의 스커트를 몰래 입어보다 들킨 그날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냐? 너 미쳤어? 고함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으며 울었다. 아빠, 그냥. 재미로. 하지만 현우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스쳤다. 그는 한국 사회의 무거운 기대를 짊어진 세대였다. 전쟁 후 빈곤 속에서 자란 남자라는 틀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 그날 밤 현우는 짐을 챙겼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 너처럼 약한 애는 나 혼자서도 못 살겠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우는 사라졌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어머니 은혜가 달려와 안아주었지만 그 빈자리는 영원히 메워지지 않았다. 그 후로 민준의 삶은 어둠 속을 헤매는 여정으로 변했다. 어머니 은혜는 홀로 민준을 키우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은혜는 피곤한 몸으로 민준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민준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는? 아빠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상처로 물들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아빠 없는 집이라며 놀렸다. 민준은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축구팀에 들어가 라커룸에서 소리치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다운 척했다. 그러나 밤마다 꿈에서 아버지의 그림자가 나타나 남자답게 를 속삭일 때 민주는 베개를 물어 울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10대가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근처 학교에서 그는 처음으로 나를 마주했다. 도서관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성별의 경계라는 제목의 외국 소설. 그 안에서 민주는 자신의 혼란을 읽었다. 나는 남자가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은 공포이자 해방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학교 환경에서 그런 감정을 털어놓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친구 지우는 민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지우는 밝고 장난기 많은 소년으로 민준의 이상한 취향을 놀리지 않고 받아주었다. 민준아, 내가 뭐든 난 내 친구야. 그 말 한마디가 민준을 지탱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학교 폭력, 여자처럼 걷는다고 조롱하는 아이들. 민주는 점점 고립되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지붕 위에서 민주는 울며 중얼거렸다. 아빠, 왜 나를 버렸어? 내가 잘못된 거야. 그 순간, 지훈이 나타났다. 민준아, 내려와. 너 혼자서 다 안고 있지 마. 지훈의 손이 민준을 끌어당겼다. 그날부터 둘은 더 가까워졌다. 지훈은 민준의 비밀을 공유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트랜스젠더. 그게 뭐 어때? 내가 행복하면 돼. 지훈의 말은 민준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아직 꺼지지 않은 재만 남아 있었다. 대학에 들어서며 민준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한 민준은 강의실에서 LGBT 권리에 대한 토론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교수님의 말, 성별은 사회가 만든 틀일 뿐, 이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캠퍼스 LGBT 모임에 처음 발을 들인 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웃고 이야기했다. 한 선배, 유진 언니는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이야. 와, 앉아. 우리랑 같이 이야기해. 유진은 20대 후반의 트랜스 여성으로 한국 사회의 편견을 뚫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민준에게 거울이었다. 나도 어렸을 때 가족을 잃었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해. 민준은 유진 언니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남자가 아니야. 나는 여자야. 그 고백을 처음으로 한 순간 눈물이 흘렀다. 이름도 바꾸었다. 민준에서 민지로. 하지만 가족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 은혜는 여전히 민준을 아들로 부르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려 애썼다.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 전화 너머 은혜의 목소리는 항상 따뜻했지만 민지는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꼈다. 엄마, 나 변했어. 곧 말할게. 그 약속은 무거운 짐이었다. 민지의 대학 생활은 활기찼다. LGBT 모임에서 그녀는 점점 목소리를 냈다. 시위에 참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공유했다. 지우는 이제 민지의 연인이 되었다. 민지야, 내가 빛나. 지훈의 키스 한 번이 민지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가족의 기대. 어느 날, 민지는 뉴스를 보았다. 트랜스젠더 청년이 자살한 기사.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겹쳤다. 이걸 바꿔야 해. 민지는 결심했다. 법학을 전과하고 변호사가 되기로. 시간은 흘러 민지는 20대 후반이 되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녀는 인권단체에 들어갔다. 사무실은 서울의 작은 빌딩. 벽에 붙은 무지개 깃발이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유진 언니는 이제 멘토가 되었다. 민지야, 내 아버지 이야기 들었어. 그 상처가 내 힘의 원천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현우의 소식은 없었다. 가끔 어머니가 아빠는 지방에서 혼자 산대라고 말할 뿐. 민지는 그 빈자리를 용서로 채우려 했었다. 아빠도 나름대로 아팠을 거야. 그러나 운명은 갑작스러웠다.
어느 날, 민지는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 주제는 트랜스젠더 권리. 스튜디오 조명 아래,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트랜스젠더는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사랑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카메라가 민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전국 가정에서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지방의 작은 집에서 현우는 TV를 보며 멈칫했다. 화면 속 여성이 자신의 아들 민준처럼 보였다. 저건 현우의 손이 떨렸다. 수년의 후회와 그리움이 폭발했다. 현우의 삶은 민준이 떠난 후 무너졌다. 공장에서 해고당하고 술에 빠져 살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밤마다 민준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현우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에 갇힌 자신을 탓했다. 이제 늙은 몸으로 그는 민지의 목소리를 듣고 울었다. 아들아. 아니, 딸아. 미안해. 그날 밤, 현우는 서울로 기차를 탔다. 오랜만에 어머니 은혜의 집 문을 두드렸다. 은혜야. 민준이. 아니, 민지가. 어디 있어? 민지는 TV 출연 후 스타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회의 칭찬 속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아빠가 왔어. 내 이야기 보고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나갈게. 서울거리를 달려 집으로 향하는 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어린 시절의 눈물처럼 스며들었다. 집에 도착한 민지는 문을 열었다. 현우가 앉아 있었다. 늙고 초췌한 모습. 하지만 눈빛은 변함없었다. 아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가 일어나 무릎 꿇었다.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남자답게 산다고. 내 삶을 망쳤어. 눈물이 흘렀다. 민지는 현우를 일으켜 안았다. 아빠. 이제 늦지 않았어. 나 행복해. 은혜가 옆에서 울었다.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그 후, 민지의 삶은 더 넓어졌다. 현우는 민지의 활동을 지지했다. 함께 시위에 나서고,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내가 버린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됐어. 민지의 결혼식에서 지훈과 손잡고 서 있는 그녀 곁에 현우가 서 있었다. 무지개 깃발 아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민지는 이제 유명한 인권 변호사. 그녀의 책 경계 너머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글, 아버지의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지만 그 빈자리가 나를 일으켰다. 사랑은 틀을 넘어선다. 현우는 그 책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딸. 자랑스러워. 민지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TV 출연 후, 그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부산의 작은 대학 강당에서 청년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민지 선생님,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한 트랜스 청년의 질문에
민지는 조용히 웃었다. 용기는 상처에서 나와.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보수적인 가치관이 젊은이들을 짓누르는 현실. 가족의 기대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아픔. 현우는 변화의 중심에 섰다. 처음엔 어색했다. 민지의 집에 놀러 올 때, 민지야, 이 옷 예쁘네 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현우의 노력은 진심이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LGBT 부모 모임을 시작했다. 아버지로서의 후회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들을 버렸을 때 나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이제 다시 태어났어. 참가자들의 박수가 터졌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모임은 점점 커져 서울까지 퍼졌다. 민지와 지훈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지훈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민지의 활동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집은 서울의 작은 원룸. 벽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어린 민준의 사진 옆에 이제 민지의 미소가 빛났다. 밤마다 둘은 소파에 기대어 이야기했다. 지훈아, 아빠가 변한 게 꿈 같아. 지훈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내 덕분이야. 내 용기가 모두를 바꿨어. 그 사랑은 민지의 상처를 완전히 아물게 했다. 한국의 동성 커플로서 그들은 법적 결혼을 꿈꿨다. 언젠가 우리도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지는 법정에서 트랜스 청년의 차별 소송을 맡았다. 상대는 대기업, 남성 화장실 사용 금지라는 규칙 때문이었다.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측은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민지는 일어섰다. 성별은 생물학적 성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진실입니다. 이 청년의 고통을 무시하는 건 인권 침해입니다. 그녀의 변론은 열정적이었다. 증언대에서 청년이 울며 말했다. 저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을 뿐이에요. 왜 나를 괴물로 만드나요? 배심원들의 눈빛이 변했다. 판결은 민지의 승리. 뉴스가 퍼지며 민지는 영웅이 되었다. 그 승리의 밤, 가족이 모였다. 은혜가 요리를 하고 현우가 술을 따랐다. 민지야, 내가 자랑스러워. 현우의 말에 민지가 안겼다. 아빠, 고마워. 내가 돌아와줘서. 식탁 위에 웃음이 피어났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다. 사회가 변했지만 아직 멀었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시간이 또 흘러. 민지는 30대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았다.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LGBT 포럼. 민지는 한국 대표로 섰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말했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여전히 숨겨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가족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 자리에서 민지는 현우를 떠올렸다.
아빠의 한마디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돌아온 서울. 민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족 재건 프로그램. 부모와 LGBT 자녀를 연결하는 워크숍. 현우가 코디네이터가 되었다. 첫 모임에서 한 아버지가 말했다. 제 딸이 레즈비언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가 대답했다. 듣고 안아주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은 현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임은 눈물과 포옹으로 끝났다. 민지의 결혼은 그 프로그램의 절정이었다. 지훈과 법적 파트너십을 맺은 날, 서울시청 앞에서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은혜가 꽃다발을 들고 현우가 반지를 건넸다. 민지야. 지훈 씨를 잘 부탁해. 민지가 울며 말했다. 아빠, 우리 가족. 완성됐어. 하객들의 환호 속에 민지와 지훈은 키스했다. 그 순간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가 느껴졌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시련을 던졌다. 현우의 건강이 나빠졌다. 암 진단. 병원 침대에서 현우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더 살았어야 했는데.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충분해. 내가 변해준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현우는 미소 지었다. 너처럼 강한 사람으로. 나도 살았어. 현우의 마지막 말은 사랑해였다. 장례식에서 민지는 울었지만 슬픔 속에 감사함이 있었다. 아빠, 고마워. 내가 떠난 길, 내가 이어갈게. 현우의 죽음 후, 민지는 더 강해졌다. 그의 유언 집행으로 시작된 장학재단, LGBT 청년을 위한 지원. 민지는 매년 수여식에서 말했다. 당신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지훈과 함께 아이를 입양한 민지의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작은 딸 지은이가 엄마, 무지개 그려줄까? 라고 물을 때 민지는 행복을 느꼈다. 수십 년 후, 민지는 회고록을 썼다. 제목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빛으로. 책 속에 어린 민준의 사진과 민지의 지금 모습이 나란히. 시간은 용서한다. 그리고 변화시킨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민지의 발자취는 희망의 길을 만들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소년의 고백에서 시작해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민지의 장학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서울의 중심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 지부를 만들었다. 첫 수혜자, 18살 트랜스 소년 태민이 민지를 찾아왔다. 선생님, 저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태민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민지는 태민을 안아주었다. 여기서 시작하자. 내 꿈을 말해봐. 태민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민지는 웃었다. 나처럼. 좋아. 함께 공부하자. 그날부터 민지의 멘토링이 시작되었다. 태민의 집은 보수적인 시골. 아버지가 남자답게 안 하면 쫓아낸다고 했다. 민지는 현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태민아, 내 아버지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지훈과 민지의 가정생활은 평화로웠다. 지은이는 5살. 유치원에서 무지개 이야기를 해오곤 했다. 엄마,
무지개는 왜 생겨? 민지가 대답했다. 사랑의 색깔이야. 모든 색이 함께할 때 빛나. 지우는 저녁에 그림책을 읽어주며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현우의 빈자리가 여전했다. 매년 기일에 민지는 묘지에 꽃을 놓고 이야기했다. 아빠, 태민이 봤어? 내가 시작한 변화야. 사회적 활동은 더 치열해졌다. 국회 청문회에서 민지는 증언했다. 트랜스젠더 법안이 필요합니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차별 때문입니다. 의원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한 보수 의원이 물었다. 성별 변경은 가족을 파괴하지 않나요? 민지가 반박했다. 오히려 무지가 가족을 파괴합니다. 제 아버지가 그 증거예요. 청중이 웅성거렸다. 그 증언은 법안 통과에 기여했다. 뉴스 헤드라인, 트랜스젠더 권리법, 첫걸음. 개인적으로 민지는 은혜와의 관계를 깊게 했다. 어머니는 이제 60대. 건강이 약해졌다. 민지야, 내가 변한 게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자랑스러워. 은혜의 말에 민지가 울었다. 엄마, 고마워. 내가 버텨줘서. 둘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아빠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떠났을 거야. 그 말은 치유였다. 태민의 이야기는 민지의 희망이었다. 대학에 들어간 태민은 민지의 제자처럼 따랐다. 선생님, 저 아버지랑 화해했어요. 태민의 아버지가 모임에 왔다는 소식. 현우의 모임처럼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아들아. 민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변화는 전염돼. 하지만 위기는 왔다. 언론 스캔들. 민지의 과거를 파헤치는 기사. 아버지 버림받은 트랜스 변호사. 진짜 이야기. 악플이 쏟아졌다. 가족 파괴자. 민지는 밤을 지새웠다. 지훈이 안아주었다. 넌 강해. 이겨낼 거야. 다음 날 민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 과거는 상처지만 그게 제 힘입니다. 혐오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지지 성명이 쏟아졌다. 유명 인사들, 심지어 보수 단체 일부가 사과했다. 그 위기 후 민지의 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 드라마화 논의까지. 지은이가 책을 보며 물었다. 엄마, 아저씨는 누구? 민지가 대답했다. 할아버지야.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야. 가족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갔다. 국제 무대에서 민지는 아시아 LGBT 네트워크의 리더가 되었다. 방콕 컨퍼런스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한국의 변화는 가능합니다. 가족의 용서가 시작입니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쳤다. 돌아와. 민지는 태민의 졸업식에 갔다. 태민아, 이제 내 차례야. 태민이 안겼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은혜의 병이 깊어졌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만족해. 은혜의 마지막 미소. 민지는 다시 상실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 속에 평안이 있었다. 엄마, 고마워. 내 사랑이 나를 키웠어.
가족은 이제 지은이와 지훈, 민지 3명. 지은이의 학교 행사에서 민지는 연설했다. 다양성은 아름다움입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민지의 삶은 계속 변화의 물결을 타고 흘렀다. 민지의 재단은 이제 아시아 전역에 뻗쳤다. 일본, 대만과의 협력 프로젝트, 경계 없는 사랑. 민지는 도쿄로 날아가 워크숍을 열었다. 일본 트랜스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사회는 비슷해요. 가족의 벽이 가장 높아요. 공감의 눈빛이 교차했다. 돌아온 비행기에서 민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아빠, 엄마, 너희 덕에 여기 있어. 집에서 지은이는 성장했다. 10살이 된 지은이는 엄마, 나도 변할 수 있어? 라고 물었다. 민지가 웃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지훈이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 그대로도 완벽해. 가족의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한국의 동성 가정이 늘어나는 시대. 그들은 선구자였다. 태미는 이제 변호사. 민지의 사무실에 들어와 첫 소송을 맡았다. 트랜스 여성의 해고 사건. 선생님, 같이 해보죠. 법정에서 태민의 변론은 날카로웠다. 차별은 법 위반입니다. 인간 존엄을 지키세요. 승소 후 태민이 말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민지는 자랑스러웠다. 내 힘으로 한 거야. 사회 변화는 가속화되었다. 트랜스젠더 법안이 통과. 성별 변경 절차가 간소화. 민지는 국회에서 연설했다. 이 법은 시작입니다. 이제 교육과 인식이 필요해요. 의원들이 박수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전통 파괴, 플래카드. 민지는 그들 앞에 섰다. 전통은 사랑입니다. 혐오가 아니에요. TV 중계로 민지의 용기가 퍼졌다. 개인적으로 민지는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았다. 지훈과의 관계는 영원했다. 하지만 지은이의 미래를 위해 민지는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LGBT의 세미나.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한 교사가 말했다. 제 학생 중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민지가 안심시켰다. 도와주세요. 그게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위기가 다시 왔다. 재단 예산 삭감. 정부의 보수 압력. 인권 과잉이라는 비난. 민지는 밤새 계획을 세웠다. 크라우드 펀딩. 기업 후원. 지훈이 포스터를 만들고 태민이 법적 대응을 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결과는 성공. 후원금이 넘쳤다. 민지는 팀에게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라면 무적. 은혜의 기일에 민지는 제주로 갔다. 바다 앞에서 꽃을 띄웠다. 엄마, 봤어? 세상이 변하고 있어. 바람이 다파드 불었다. 돌아와. 지은이의 학교 프로젝트. 가족 이야기. 지은이가 썼다. 제 가족은 무지개예요. 모든 색이 다 있어요. 민지가 읽으며 울었다. 최고야. 우리 딸. 국제상을 받았다. UN 인권상.
뉴욕 무대에서 민지는 말했다. 한국의 한 가족 이야기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아버지의 후회,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내 용기, 전 세계가 주목했다. 돌아온 서울. 공항에서 팬들이 기다렸다. 민지 씨. 영웅. 민지는 고마워했다. 영웅은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은 사람. 태민의 결혼. 트랜스 남성과의. 민지가 축하했다. 태민아. 행복해. 태민이 말했다. 선생님. 당신이 제 롤모델. 그 결혼식은 재단의 축제. 현우의 사진이 테이블에 놓였다. 할아버지. 축복해요. 민지의 나이 40대. 회고록 두 번째 판. 업데이트된 챕터. 다음 세대. 지은이가 서문 썼다. 엄마는 내 영웅. 책은 학교 교과서에 인용되었다. 한국 교육의 변화. 하지만 건강 문제. 과로로 쓰러진 민지. 병원에서 지훈이 지켰다. 쉬어. 민지야. 깨어난 민지가 말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퇴원 후. 휴식. 제주에서 가족 여행. 바다에서 지은이와 수영하며. 엄마. 영원히 함께할까? 민지가 대답했다. 물론. 사랑은 영원해. 재단은 안정화. 태민이 후임자. 선생님. 이제 제가 지킬게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좋아. 하지만 언제든 와. 삶의 황혼. 민지는 강연에서 말했다.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상처에서 사랑으로 청중의 눈물이 흘렀다. 민지의 휴식 기간은 반성의 시간이었다.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그녀는 일기를 썼다. 아빠의 떠남이 나를 만들었어. 그 고통이 공감의 뿌리. 지훈과 산책하며. 우리의 사랑. 지은이에게 물려줄게. 지훈이 키스했다. 이미 물려졌어. 태민의 리더십 아래 재단은 혁신했다. 온라인 플랫폼. 목소리 공유. 청년들이 익명으로 이야기. 가족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태민이 답했다. 천천히. 우리는 여기 있어. 민지는 그 플랫폼을 보며 뿌듯했다. 내 씨앗이 자랐네. 사회는 더 나아졌다.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 민지는 로비 활동. 국회 앞 시위. 사랑의 권리. 수천 명이 모였다. 민지의 연설.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법안이 통과될 조짐. 뉴스에서 민지. 변화의 상징. 지은이의 10대. 학교에서 LGBT 클럽 만들었다. 엄마처럼 할게. 민지가 지지했다. 내 방식으로. 지은이의 첫 연인. 소녀. 엄마. 나. 레즈비언 같아. 민지가 안았다. 사랑해. 그대로. 가족의 유산. 자연스러운 수용. 이기. 극우 단체의 공격. 재단 사무실의 페인트. 퇴출. 경찰 조사 중. 민지는 인터뷰. 공포는 무지를 낳아요. 대화로 풀어요. 단체 리더와 만남. 왜 싫어하세요? 리더가 말했다. 전통이. 민지가 물었다. 전통의 사랑은 없나요? 대화가 시작되었다.
변화의 씨앗. 은혜와 현우의 묘지 방문. 꽃을 놓으며 부모님, 지은이가 잘 자라요. 바람이 속삭이듯. 돌아와. 지은이의 졸업식. 엄마, 대학 갈게. 인권 공부할게. 민지가 울었다. 자랑스러워. 국제 투어. 유럽, 미국. 한국의 이야기 강연. 아버지의 한마디가 글로벌 운동으로 청중 감동. 상 추가. 노벨 평화상 후보. 과분해. 민지가 겸손. 태민의 아이 낳음. 대리모. 민지가 대모. 태민아, 축하해. 가족 모임. 웃음소리. 현우의 빈자리. 이제 따뜻한 추억. 민지의 50대. 건강관리. 육아. 산책. 지훈과 여행. 유럽 기차. 민지야, 우리 인생 최고야. 로마에서 키스. 영원한 사랑. 재단 20주년. 파티. 수백 명. 민지의 연설. 여기까지 온 건 여러분 덕. 태민. 지은이 토스트. 미래는 밝아요. 하지만 팬데믹. 코로나. 활동 중단. 온라인으로 전환. 고립된 청년들 도와요. 민지의 리더십 빛났다. 백신 후. 재개. 더 강해진 결속. 지은이의 결혼. 파트너와. 엄마, 고마워. 내 덕에 용기 냈어. 민지가 반지 끼워주며. 행복해. 삶의 반성. 책 세 번째. 유산.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계속될 거야. 민지의 노년. 여전한 활동. 포기하지 마. 변화는 올 거야. 민지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섰다. 지은이가 재단 이사. 엄마, 함께 알게. 태민의 아이들. 할머니 이야기 들려줘. 민지가 웃으며. 옛날에 아빠가 이야기로 채웠다. 사회 완성 가까워. 동성 결혼 법안 통과. 민지와 지훈. 늦은 재혼식. 영원히 하객 박수. 지은이가 꽃 던졌다. 극우 잔재. 소송. 민지가 증언. 혐오는 끝났어요. 승소. 정의 승리. 국제 정상회담 초대. LGBT 권리. 글로벌 의제. 민지의 목소리. 세계 울림. 건강 쇠퇴. 지훈 곁에서. 사랑해. 지훈. 나도. 지은이 손잡음. 최종 책. 시간의 용서. 아버지의 말. 이제 사랑으로 들려. 유언. 재단의 모든 것. 계속하세요. 민지의 마지막 강연. 사랑이 승리해요. 청중 눈물. 장례. 수천 명. 무지개 깃발. 지은이 연설. 엄마는 영원해. 후속. 재단 영속. 민지의 정신. 살아 숨쉬.